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체육 TV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 담당을 맡고 계십니까? 많은 학교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제가 맡고 있어요. 다 뭘까요? 선생님들은 짐작하시죠? 뭘까요?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업무죠. 제가 학생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네. 올해 2년 동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장님들은 왜 기피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가장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부장 또 학생부라고 보통 하죠. 네. 학교마다 이 학생부의 명칭은 좀 달라요. 네. 근데 이 학생부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학교 폭력, 교권 보호, 학생 생활지도, 안전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네. 또 학부모 민원들도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업무가 이 학생부에 좀 몰려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는 서로 좀 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제가 걸 또 맡게 되셔서. 제가 뭐 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아, 막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계속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맡게 됐는데 어떻게 2년째 하고 있네요. 네. 발생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뭐 많이 남죠. 사실 그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학교 폭력이나 교권 문제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다 비밀로서 해야 네, 되고요. 네. 그냥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네. 뭐 학교 간에 학생들의 다툼도 있었고 네. 뭐 싸움도 있었고요. 교권과 관련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조사하는데도 며칠 걸리고 또 그걸 정리하고 많은 사안들은 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보호 일이 하나 생기면 관련된 공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굉장히 많아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어떤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네. 쉽지 않은 업무이죠. 지금 학생부장 맡고 계시는데 요즘 발생되고 있는 교권이 자꾸 이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조사를 했거나 많은 것들을 뭐 사례를 다 조사해서 분석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1년 반 학생부장을 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경험한 걸 바탕으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동학대 처벌법, 이것이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이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때로는 정서학대, 뭐 혼내고 막 아이를 훈육하고 그러다 보면 좀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정서학대나 또는 아동학대로 몰아가서 고소고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선생님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돼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받고 경찰에게 뭔가 조사를 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그게 또 그런 조사들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몇 달, 뭐 몇 개월, 뭐 심지어는 1년 이상도 걸리거든요. 선생님들은 학교 일하고 수업하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은 반드시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동들, 청소년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생긴 것은 굉장히 좋고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선생님들이 지도 상황에서 가르치는 일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법적인 장치는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과 더불어 교사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아동학대 처벌법은 부분적으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교사의 지도로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사가 위협받는 상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교사를 지킬 수 있는 법들이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은요. 지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선생님들의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에는 그냥 사적인 문제, 네. 뭐 가족과의 문제, 뭐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구조적으로 발생된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 규명이 잘 이루어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이 학교 폭력, 교권 보호, 어떤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그리고 학부모 민원에 대한 응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팀이 필요해요. 이 팀에는 당연히 그 교장, 교감 선생님, 거기에다 또 행정실장님 필요하죠. 포함되겠죠. 거기에다가 저는 우리 진로교사나 상담교사처럼 그 학교폭력, 교권보호 이런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 전담교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교권보호, 생활지도 이런 영역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예 수업 실수를 없이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수업만 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바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그 업무들을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더불어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학폭이나 악성 민원을 직접 만나거나 네. 아주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팀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네. 선생님들이 덜 이런 일로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네네. 네. 학교는 수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 이게 자꾸 행정이 우선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우리 교사들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주로 행정하다가 가끔 수업한다고. 주로 하는 일은 학교에서 행정 처리하고 행정 업무 하다가 이따금씩 수업하고 수업 준비나 수업 연구는 집에 가서 밤에 집에 가서 퇴근을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뭐 선생님들 대부분이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다음 날 수업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고 준비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그 행정 업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대략 몇 건 정도 해결하세요? 부장이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딱 가면 한 10시쯤 그 나이스에 딱 들어가서 이제 행정 업무 딱 보는데 공문들이 한 7, 8개 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역할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오후에 가면 또 7, 8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매일 한 15개, 많은 날은 한 30개 정도의 공문이 계속 와요. 그것들을 우리 학생부,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공문이 너무 많아요. 거의 폭발하는 것 같아요. 공문 매일 폭발. 매일 그 정도로. 1년에 학교에 오는 공문이 거의 10,000개가 넘을 거예요. 물론 그 공문들 중에 상당수는 또 뭐 행정실에서 또 행정실무사가 처리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를, 많은 양의 공문을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직접요. 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사실 행정 업무를 좀 줄여놓고 아이들 돌보고 학생들 학급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많이 집중한다면 비담임 선생님들은 거의 행정 업무에 거의 묶여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 관리하는데 거의 꽉 묶여 있고 비담임들은 행정 업무로 꽉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교권 회복, 정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안은 저는 학교에 경찰이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선진국에 이런 나라들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실제 주먹 다짐을 한다. 그럼 선생님이 개입해서 말리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 어떤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금품 갈취라든지 뭐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개입해서 바로 현장에서 그냥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세종시인가요? 거기에서 졸업한 학생이 졸업했으니까 학생이 아니지. 졸업한 성인이 목에 와서 한때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칼로 찔렀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됐나요? 여름방학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8월달 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절대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언제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름에 또 너무 덥다 보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학업적 스트레스로 가끔 애들이 티격태격 싸웁니다. 또 안 좋은 애들은 빵 셔틀도 좀 시키고 뭐 돈도 뺏고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결하기는 좀 사실 요즘 학교 웬만하면 막 500명, 600명 학생들 많은데 어떤 데는 막 1000명도 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몇 분이 자기 수업하기도 바쁘고 수업 준비도 바쁘고 행정 업무도 바쁘고 근데 이런 일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일정 시간
경찰이 학교에서 좀 상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다 담당 경찰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연결은 돼 근데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전화해도 너무 바쁘세요. 그 현수막 같은데 사진이랑 이렇게 뭐, 다 있죠. 네, 우리 담당- 학교 담당 경찰가 네, 있는데 있더라고요. 통화도 이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전국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좀 경찰이 하루에 뭐 7시간이든 8시간이든 상주하고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있는 시간에 네. 그 상주하고 또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부족하면 나라가 좀 더 뽑아주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생각되는 네. 게 꼭 그 일선에 있는 경찰이 아니더라도 청원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네. 아니면 보안 업체, 경호 업체 이런 데도 뭐 요청을 할 수도 네. 있고 아무튼 어쨌든 예방 차원으로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점점 좀 불안한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안전해야 될 곳이 불안한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부 부장을 하면서 종종 있는 일이 학교 밖에서 우리 학교 학생하고 다른 학교 학생이 학교 밖 공원에서 예를 들면 싸웠다.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학교가 처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그냥 경찰들이 좀 처리해주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안의 일들에 대해서 좀 처리하고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까지 다 학교 안으로 가져와서 학생부에서 또는 담임 선생님이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안에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좀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교권을 회복하는 현장의 학생 부장이 생각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 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법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 돌아가신 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폭력, 교권 보호, 생활 지도, 학폭 관련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교장, 교감, 행정실장 그리고 전담 교사 이분은 수업을 아예 없거나 상담 선생님처럼 아니면 수업을 일부 하면서 그 전담 교사로 역할을 하는 진로 교사처럼 네. 그렇게 전담 교사를 세울 필요가 있다. 네. 그 얘기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네 번째는 학교 안에 전담 경찰이 필요하다. 그런 위험한 사건에 대해서 즉각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어떤 흡연이나 네. 뭐 어떤 폭력이나 이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 학교로 갖고 와서 해결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학교 밖에 있는 경찰서, 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 바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데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학생부장을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학교 폭력 업무, 교권 업무를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좀 미숙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런 해결책도 있는데 이거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네.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교사들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많이 또 위축돼 있고요. 네. 분위기도 안 좋고. 네. 요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교사 될래요. 그러면 부모님들 네. 막 말린대요. 그 선생님 하지 말라는 사회가 왔습니다. 참. 많이 아쉽네요. 네. 안타깝고. 네.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해 봤는데 꼭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어디? 아래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